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일단 형법 입문을 담당하게 된 오재현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맛배기로 조금씩 이제 민법이랑 헌법 이런 것도 좀 배우셨을 텐데요. 헌법에서는 되게 좀 추상적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추상적 느낌. 왜냐면 우리 현실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민법은 되게 이제 구체적인데 아마 하면서 지금 이제 입문 보셨지만 양이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양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이렇게 있는데, 형법은 일단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헌법보다는 양이 많고, 하지만 이제 민법보다는 양이 상당히 적은 그런 쪽인데, 다만 이제 세 과목 중에서 초반에 가장 공부하기 힘든 게 뭘까 하면 형법일 겁니다. 형법.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쭉 듣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말일까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이 형법 총론을 할 때 되게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법은요, 나중에 되면 공부할 게 많이 없어요. 그냥 판례 열심히 외우시고 조문 같은 거 조금 정리하면 금방 점수가 나와요. 다만 이제 우리 시험의 특징이 지랄맞게 개수형 막 이런 걸 내는 바람에 거기에서 하나 몰라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서로 하나씩 거꾸로 하면 다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엑셀 하나씩 거꾸로 맞추면은 맞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쉽게 형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초반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게 될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노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에서는 또 이제 형법이 뭐랄까, 이 총론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총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여기서 가장 기본적 일반적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혼자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죄를 주로 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공범이라 부르죠.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여러 죄를 또 저지릅니다, 이놈들이. 그랬을 때 이제 죄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총론에서 나오는 거야. 강론에서는 그냥 죄 찾아가지고 구성요건 포섭하고 이런 것들일 건데, 이제 총론이 결국은 우리 뭐랄까 초창기에 좀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근데 요것만 한번 제대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형법 총론은 제가 이제 다른 학원 같은 데서 로고 삼고 그럴 때 형법은 공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되게 좀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이어서 한번 딱 잡아놓으면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저도 근해 공식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거 그렇듯이 형법은 총론에서 그렇게 한번 체계를 잡아놓으면 변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부할 게 아니라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게 이제 금방 우리 토대가 돼가지고 언제든 써먹게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초반에 틀 세우는 거, 거기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단순히 막 암기한다 그래서 되는 데가 절대 아니에요. 민법이나 이런 쪽은 일단 많이 암기를 하면 나중에 돼서 그렇지 하고 이렇게 판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데, 형법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이 틀 세우는데 좀 제가 체계적인 거 세우는데 좀 중점을 잡을 테니까 잘 좀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5회를 통해서 총론을 한 4회 가까이 할 거예요. 4회 가까이 하고, 강론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돼서 쭉 보면 그렇게 어려운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맛배기로만 어떤 거 있다, 각 법익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구성되는 범죄들이 뭐 있다, 이런 정도 알려드린 거로 갈 겁니다. 자, 이번 주는 목소리가 좀 작게 나갈 겁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날 지방에서 수업 6시간 하고 신촌에 저녁에 수업이 있었는데 올라오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링길 맞고 어쩌게 했는데 벌써 일주일째가 됐는데 아직도 약을 먹고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정규 강의 때는 큰 소리를 할 테니까 조는 일 없을 겁니다. 자, 맨 앞에 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법 총론 들어가며 이쪽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형법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을 건데, 형법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겠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범죄 저지르면 우리가 상을 줘요, 형벌을 줘요. 당연히 형벌을 주겠죠. 그래서 범죄와 그에 대한 효과로서 이 형벌을 규정합니다. 근데 형벌 대신에 미친놈들한테는 형벌 부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보완처분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벌이나 보완처분, 이게 바로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제재입니다. 제재. 그래서 형법은 일정한 범죄를 규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로서 일정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형법이에요. 형법. 근데 이 형법에
이제 형법 총론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총론이 있듯이요. 이게 이제 판택된 계열이라 그러는데 대륙법계 이쪽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이 역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범죄들 전체를 아우르는 일정한 그 토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다 공통되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규정한다? 형법에서 총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랑 이제 형벌 보안처분 체제 이런 걸 다 총론에서 규율을 합니다. 그래서 총론 자체가 양은 강론보다 좀 적어요. 한 3분의 2 정도 되게 되는데 실질적인 그 공부하는 시간은 총론이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강론은 별거 볼 게 없다니까요. 나중에 판례랑 그냥 구성 요건만 축 해가지고 보면 금방 가요. 그래서 또 강론은 또 뭘까 좀 쉽게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재산죄 이런 것들에서 조금 힘든 게 있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하게 가요. 평범하게 우리가 초중고만 제대로 나왔으면 이해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총론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뭘까 공통적인 거를 딱 추상적인 걸로 규율하다 보니까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법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요, 요 용어 있죠? 용어, 그리고 개념이죠? 용어 및 개념. 이 개념을 갖다가 좀 잘 알게 되면 반은 먹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하고 개념 익숙하게 하는 데서 제일 좋은 건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우고 있으면은 제일 좀 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보고 그러면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를 갖다가 머릿속에 그냥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도 계속 좀 예를 좀 많이 들어요. 만약에 뭐뭐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교재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면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익숙해지면요 책이 금방 읽힙니다. 근데 한동안은 이걸 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국어 사전을 찾아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옛날에 영영사전 같은 거 여러분 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저 예전에 이제 영영사전 한때 뭐 괜히 폼 잡아서 본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죠? A라는 단어를 찾으러 갔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막 있죠? 나중에 얘들 찾다가 잊어먹죠? 그렇듯이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개념들, 용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들어서며 써있는데 사람이 과거에 행한 일정한 행위가 성문으로 규정해 놓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범죄라 그러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이를 주로 이제 형벌이라고 합니다. 보안처분도 있지만 우선 형벌. 그래서 형법이 범죄와 이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한 규범의 총체다. 그래서 이제 총칙, 각칙 이렇게 구분되는데 강론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 절도 등과 같이 형법이 명명한 개별 범죄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인죄 이런 것들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충족 요건 있죠? 구성 요건, 충족 요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쭉 적어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 이런 거는 강론에 되어 있습니다. 반면 총론에서는 각 죄가 어떤 요건하에 성립되는지 그리고 죄가 성립될 경우에 형은 어떻게 부과해지니 이런 등에 대한 과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소개되는 각 개념과 이론 양도 많을 뿐더러 내용 쉽게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밑에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서 총론하고 강론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변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갑은 같은 동네에 사는 혼자 사는 A가 평소 집안 장롱에 많은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 후배인 을병에게 A의 집에 들어가 이를 훔쳐서 나누어 갖기로 제안하고 을병은 이에 동의를 합니다. 갑은 A의 평소 출퇴근 시간을 관찰한 결과 A가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7시에 귀가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범행 당일 정오 무렵 여러분 형법 형사소송에서는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야간인지 아니면 주간인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구분 좀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강론 이런 걸 알게 되면 자동스럽게 좀 자연히 알게 될 건데 항상 시간 같은 거 나오거나 점심, 오후, 저녁 이런 말 나오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긴 점심때 한 거예요. 오전 정오 무렵에 갑은 을병에게 전화로 관찰 결과를 알려준 뒤 자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 현장에 가지 않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현장에는 안 가고 죄도 안 저질러요. 시키기만 했어요. 네, 을과 병은 갑의 전화를 받은 직후 A집에서 만나 함께 담장을 넘어 A집에 들어가 장롱에 보관된 자기야수표 100만원권 석장을 가지고 나와 갑의 사무실에서 한 장씩 나누어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우리 실제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와요. 나왔을 때 이제 갑일용의 죄책 찾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그냥, 그런 스토리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사례라 그래요. 사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포섭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갑일병 중에서 여러분 답안에다가는 누구부터 쓰고 싶으세요? 누구부터? 갑부터 쓰고 싶죠. 근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항상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죠. 실제 칼 들고 설친 애들 또는 실제 도둑질한 놈들 이런 애들을 정범이라고 불러요. 정범이라 그러는데 걔들부터 먼저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갑일병이 있으면 갑부터 쓰고 싶으면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을병부터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을병부터. 근데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놈들이요. 도둑질하러 갔죠. 그렇죠? 그래서 절도는 될 거야. 절도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죄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면 죄 안 돼요? 죄 되죠? 그런 걸 주거침입죄라고 불러요. 주거침입도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절도도 했어요. 을하고 병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절도라는 거, 주거침입이라는 거는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강론에 있어요. 강론에 딱 규정이 돼 있고 어떻게 몇 년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을하고 병이 같이 했잖아요. 참고로 우리 형법 조문에 가면 329조에 가면 절도죄가 돼 있어요. 절도죄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한 명이 죄를 저지르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하시고 근데 이제 또 330조 가면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간이죠. 그러니까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아니죠. 그리고 또 331조를 가면 1항에서요. 야간 송계 후 주거침입 절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긴 야간 아니니까 또 탈락. 그 다음에 331조 2항 전단에 가면 흉기 휴대 절도가 있어요. 근데 얘들 흉기 휴대했단 말이 지금 없죠? 특별히 없어요. 없고. 근데 331조 2항 후단에 가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합동. 이건 뭐냐?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함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찾아가는 거 329조부터 우리가 쭉 찾아가 본 거예요. 일반 절도 아니야. 야간 주거침입 절도 아니야. 야간 송계 후 주거침입 절도 아니야. 흉기후대 절도 아니야.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합동범 특수절도라 부르거든요. 이 특수절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찾아가는 게 강론에서 하는 거예요. 강론에서 하는 건데 조문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합동범이 뭔가를 모르죠. 합동범. 그런 개념은 어디 써 있을까요? 일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총론에 있게 하는 거예요. 총론에. 그리고 또 보세요. 갑은 실제 뭐 도둑질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실제 아무 짓도 안 했잖아. 얘를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아까 그 강론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했을 때 특수절도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을 뿐이지 뭐 실제 범죄 안 한 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강론에는 없어요. 그게 어디에 있다? 총론에 있어요. 지금 요 놈이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어요. 교사범이 될 수도 있고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어.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총론에서 배우는 그 공범론에서 그 내용을 포섭을 해봐야 돼요. 여기선 되게 중요한 논점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되게 자세히 그리고 중요시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합동범의 공동정범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긍정하는데 다수설은 부정해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죄는 어디서 우리가 찾았어요? 강론에서 찾았죠. 강론에서 찾았는데 요놈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실제 범죄 저지르지 않는 놈도 어떻게 처벌할지 이런 건 다 어디에 있다? 총론에 있어요. 총론. 그래서 강론만 알아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강론이 먼저는 가요. 왜요? 어떤 범죄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강론부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적 요소들이 플러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요 놈들은요. 을하고 병은 합동범 특수절도고 갑은 합동범의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라서요. 셋 다 똑같이 처벌됩니다. 그리고 지금 훔쳐온 거 뿜빠이 했죠. 수표. 뿜빠이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작물죄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했을 때 처벌하는 게 작물죄예요. 작물죄. 근데 얘들은 지금 훔쳐온 거 뿜빠이 했으니까 취득이잖아요. 혹시 작물 취득죄가 될 수 있냐 문제가 되는데 이거 이제 강론에서 나옵니다. 강론에서 나오는데 작물죄는요. 주체가 누구냐? 재산범죄 정범이어서는 안 돼요. 정범이어서는 안 돼. 근데 아까도 갑을병이 결론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합동범의 특수절도 다 정범이라니까요. 한 놈은 공동정범이지만 다 정범이야. 그래서 작물죄는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답안에다가
작물취득제 성부를 먼저 검토해요. 그래서 조문하고 구성요건을 써본 다음에 이제 주체에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강론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각 구성요건을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범죄 구성요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부터 말씀드립니다. 거기서부터 항상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가 볼게요. 또 뭐래요? 얘는 갑은 위 수표를 애인 정에게 맡겼는데 정은 이를 보관하던 중 갑의 승낙을 받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했어요. 애인 정은 절도죄 정범이에요?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작물 보관죄나 취득죄가 될 수가 있어요. 맡겼으니까 보관이겠네요. 너 가져가 아니라 맡아줘 했으니까 보관죄예요. 작물 보관죄가 되는데 아까 정범이 아니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남이요 믿고 돈을 맡겼어요. 물건을 맡겨놨어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배신해서 써버리면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거 맡겼어요. 믿고 맡겼어. 그런데 이놈이 일명 착복했다는 말을 쓰죠. 착복. 횡령죄라고 불러요. 횡령죄. 이게 이제 횡령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선 또 정은. 그래서 작물보관죄가 되는데 혹시 이제 횡령이 또 되느냐? 구성요건에는 해당해요. 작물죄 요건은 충족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따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그래서 죄수론에서 또 배우게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게 지금 아까 작물죄 잠깐 갑일병이 작물죄 주체가 될 수 있냐 그것만 이제 강론에서 해결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강론을 먼저 찾아서 구성요건을 찾은 다음에 죄명을 찾고 결국 총론이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유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3페이지 보시면 형법 총칙에 대용. 위 사례에서 피해자 A의 집에 침입 직접 절취행위란 을병이 저지른 범죄 죄명이 뭐냐 이미 설명했어요. 상식적으로 주거침입과 절도 요게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자 언급한 것처럼 어떤 죄명인지는 어디에 있다? 이게 강론에 있다고요. 강론 각 죄들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을병은 형법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외에 2인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해서 절도를 했기 때문에 합동범의 특수절도 요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찾았을 때 주거침입죄하고 합동범의 특수절도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케이스 풀이의 첫 번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사례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막바로 그냥 막 답안 쓸 거예요. 좀 시간을 갖고 초안을 잡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초안을 잡고 써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부족할까봐 막 처음부터 써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험장을 가면 2차 시험 때는 여러분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